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는 지각이 변동하고 주식이 폭등하기 전에는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이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모두 이 현상을 겪고 난 후에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5가지 증상을 겪고 있다면 조만간 부자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수입에 만족하지 못한다. 지금 받는 월급이 불만족스러우신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는 없겠죠. 누구는 내년에도 똑같은 월급을 받지만 누군가는 내년에 연봉이 인상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매달 200만 원을 버는 A와 B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수입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데요. A는 일단 회사 탓을 합니다. 일도 많은데 월급 좀 올려주지. 물론 B도 월급이 불만족스럽지만 해결책을 찾습니다. 어떻게 해야 월급을 더 받을 수 있지? 라고요.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은 당연히 B입니다. 유명한 도서 시크릿의 주인공이자 성공의 대명사 밥 프록터. 밥 프록터는 자신이 집필한 도서 부의 확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것인지 다른 사람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게 내버려 두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거기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뭐야? 퇴사하고 사업하라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밥 프록터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닌 돈을 버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돈을 결정할 것인가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자신의 연봉은 회사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월급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월급을 올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진, 성과금, 이직, 하다못해 추가 근무도 있죠. 정 안 된다면 투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와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없는 매장을 보면서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오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손님들을 끌어올 수 있을까?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는 없을까? 등을 궁리하면서 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야겠죠. 수익을 창출할 방법을 주체적으로 찾는다면 조만간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자기 탓을 한다. 부의 확산에서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단 한 가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불만족스러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탓을 합니다. 회사 탓, 남 탓, 사회 불경기 탓, 심지어 날씨 탓도 하죠. 비가 와서 손님이 적다든가. 하지만 부자는 남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을 합니다. 하물며 가족도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을 바꾸기란 불가능합니다. 경기 침체는 말할 것도 없죠. 부자는 다른 사람이나 외부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개선하죠. 김대리 때문에 내가 승진해서 미끄러졌어. 내가 김대리보다 실적이 나빠서 승진을 못했어. 모든 문제를 남에게서 찾으면 개선할 수 없지만 나에게서 찾으면 해결책이 있습니다. 김대리의 실적을 낮출 방법은 없지만 내가 실적을 올릴 방법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세 번째, 목표를 세뇌한다. 도시락 기업 스노우폭스를 8천억 원에 매각한 김승호 회장. 김승호 회장은 도서 생각의 비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을 증폭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로 써놓는 것이다. 개인적인 목표나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이다. 나는 매번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목표를 달성해왔다. 부자 또는 성공한 사람은 스스로에게 목표를 세뇌합니다.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시뮬레이션하거나 할 수 있다 라는 긍정 확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지만 가장 쉬운 건 목표를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두는 방법이 대표적인데요. 예를 들어 나는 구독자 100만을 달성한다라고 써두는 겁니다. 실버 버튼 사진을 걸어두는 것도 좋고요. 정말 단순하지만 책상 앞에 앉을 때마다 여러분은 성공한 미래를 보게 될 겁니다. 불안감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죠.
이 심리를 손실회피라고 하는데요. 괜히 도전해서 산전수전 끝에 결과물을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보 같지만 우리는 자주 손실회피 성향을 보입니다. 채널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괜히 영상 찍는 시간만 버리지 않을까? 시험 합격률이 너무 낮은데 그냥 취업이나 할까? 하지만 시각화된 목표를 보며 이것을 달성한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요, 목표가 세뇌됩니다. 구독자 100만 명이 된다, 시험에 합격한다, 월수익 500만 원을 달성한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뇌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손실회피 성향을 역행하는 방법이죠. 도전하지 않을 핑계를 끊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를 정리한다. 고등학교 친구와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시나요? 예전에는 친했지만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만남의 횟수가 줄어들고 그래서 점차 거리가 멀어져 관계가 끊어진다면요, 부자에 가까워지고 계신 겁니다. 특히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보다 강합니다. 전염성도 더 강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손실회피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상대방이 실패할 것 같아 라는 반응만 한다면 어떨까요? 나도 전염됩니다. 친구 말이 맞는 것 같고 왠지 실패할 것 같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 도태되기를 선택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비판을 하는지 부정을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비판은 오히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방향을 수정하도록 도와주니까요. 하지만 근거가 없다면 그건 비판이 아닌 부정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옆에 함께 성장하고 좋은 에너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훨씬 더 빨리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 가난한 배우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1000만 달러짜리 수표라고요. 그리고 다짐했죠. 3년 안에 1000만 달러를 번다. 그 배우는 당시 밥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는 무명 배우였는데요. 하지만 정확히 3년 뒤 출연료로 10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배우의 이름은 짐 캐리입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성공하거나 대부가 된 사람은 반드시 남의 비웃음을 받으며 시작합니다. 네가 무슨 수로 유명해진다고 하면서 멸시를 받죠. 왜? 목표가 너무 무모하거든요. 하지만 이상이 높을수록 성공도 커집니다. 만약 짐 캐리가 1000만 달러가 아닌 1000달러를 벌기 위해 애를 썼다면 지금만큼 유명한 배우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부자를 꿈꾸시나요? 1억? 그렇다면 7천만 원 정도는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10억? 조만간 작은 집 한 채는 마련하실 수 있을 거고요. 100억? 매달 10억을 굴리는 사업가가 되실 겁니다. 꿈을 크게 꾸세요. 비록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수는 있어도 처음보다는 훨씬 더 성공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전에 경험하는 5가지 현상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성공하는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생각화가였습니다. 우리 모두 될지어다.